안녕하세요. 오늘은 삐아젯이라는 발달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상담 심리를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늘 프로이드 또는 로저스 이런 대가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이네들은 주로 감정을 다뤘던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의 이상행동, 많은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은 감정 때문이다. 이 존중을 받지 못해서다. 또는 억압된 어떤 본능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에 주로 이제 역점을 두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삐아젯이라는 사람은 이런 감정에 역점을 둔 사람이 아니라 인지 발달에 역점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에 버금갈 정도의 이제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의 사고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기의 세 자녀를 직접 이 실험에 이제 동참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상이나 사물을 인식하느냐,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의 사고 발달을 거치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해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발달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9살 되는 아동은 현재 있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다래요. 9살 정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것. 뭐 생각하는 것을 사고한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눈에 안 보이더라도 생각하는 이 능력은 그래도 한 12, 서너 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 도식, 즉 스키마라는 거를 발달시켜 가는데, 이 삐아젯은 이러한 것을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가 이제 감각 운동기라 그래서, 이때는 출생서부터 2세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이때는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나 행동한다는 거예요. 2세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가 전조작기라고 해서 2세에서부터 7세까지의 이제 그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물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거쳐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논리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3단계는 7세서부터 12세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고 또 도식을 갖고 추론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12세 이상이 되어야 추상적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형식적 내용을 지닌 수학이나 이론적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 즉 12세 이상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상담 심리학자로서 감정을 주로 다루는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이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서울 목동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이 강남의 학원가 다음으로 이제 이쪽도 학원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부 쪽 사람네들이 거의 이 목동에 터전을 마련해 두고 여기에서 학원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제 외곽에 있다가 뭐 집 팔고 뭐 등등 없는 돈을 막 어떻게 해서 여와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자녀를 이제 전학을 시켜서 여기에서 빡세게 공부를 시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가 목동에 이사 오느라고 바깥에서 이제 집을 팔고 여기에 전세로 들어온 사이에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고 그 돈으로 바깥에 가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목동의 전세는 또 너무 올라서 전세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럴 때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목동으로 몰려 들어왔는데 자녀가 공부라도 열심히 잘하면은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자녀는 자녀대로 이게 자기 지역에서 이제 그래도 우수했다라고 쳤던 애인데 목동에 와서 중간이나 그 이하가 되어버리니까 애는 애대로 낙담이 되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학원도 안 가고 PC방으로나 돌고 또는 이제 엄한 짓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부모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자녀까지도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니까 이 견디지를 못해서 우라병에 걸려있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모도 상담하고 또 애들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 공부에 열을 올리는가, 뭐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방금 말씀드린 애는 바깥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우쭐우쭐 하다가 이 목동에 와서 우수한 그룹에 못 끼어서 이제 좌절하는 아이인데 이제 그런 아이는 또 그런 아이대로 상담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상담했던 그 부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 자리에 와서 앉자마자 털썩 앉으면서 혼자 넋두리 하듯 하는 얘기가 촌것이 옳았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촌것이 옳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 동서를 지칭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자기 남편이 의사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 교육을 시킬 요량으로 처음부터 목동에 자리를 잡았고 애를 낳아서 아주 이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자기가 그 정보 수집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애들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우수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학교 고학년이 되어 가면서부터 애가 옛날처럼 우수하지 않고 이 성적이 자꾸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시동생이 지방 근무를 할 때 시골 아가씨를 사귀었대요. 그래서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시동생의 의지를 꺾지 못해서 그 결혼을 시부모님도 할 수 없이 시켰고 형제들을 공평하게 해준다고 목동에 아파트를 사주었대요. 사주었는데 이 동서는 애를 낳아서는 열심히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매일 맛있는 거나 헤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녀도 자기가 어울리는 학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의 자모들하고 어울리고 동서는 거기에 끼이지도 못하고 그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치나 중간 이하로 겨우겨우 가서 자기가 흉을 봤대요. 아이고, 애를 낳았으면 교육을 시켜야지 매일 맛있는 거나 헤매겨서 뚱보나 만든다고 그렇게 흉을 봤는데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우리 애들은 공부에 그렇게 실증을 내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집에서 이제 성적은 떨어지고 자기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반해서 동서는 여전히 야야 얼렁얼렁 자라 뭐 공부 조금 덜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이래요. 그러면 그 조카 그 동서의 아들은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제가 이거 조금 더 하고요. 이렇게 주고받는 오고 가는 말이 참 자기네들하고는 달리 아주 인정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참 뭔지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는 돈은 돈대로 쓰고 애하고 사이는 사이대로 나빠지고 또 무엇보다도 애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게 이게 2중 3중으로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촌것, 즉 동서는 인심 그 공부하라고 이제 푸시를 안 하니까 애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고 또 뭐 좋은 학원이라 뭐 막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굳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한탄조로 촌것이 옳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깔깔깔깔 웃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잘난 부인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부를 그나마 따라왔는데 왜 커서 실증을 내고 공부를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아들을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는 아주 짜증스럽다는 듯이 공부하면 진저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저리를 내는 게 너무 학원으로 돌려서 그게 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애가 아주 지겨워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가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막 이게 꾸겨 쳐놓듯이 주입을 막 한 거예요. 특히 수학을 공부할 때 자기는 그게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막 암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암기라도 시키면서 막 공부를 하니까 어거지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암기라도 수학을 암기라도 해서 공부를 했을 때에는 선생님의 지시에 또 엄마의 지시에 억지로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는데, 이제 조금 머리가 굵어지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일단 공부하면은 지겨운 생각,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드니까 딱 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경우는 충분히 뭔가 어려운 학습을 받아들일 만큼 이 어떤 사고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하게 뭔가를 주입시키듯 뒤밀었으니까 이 애가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렇지, 아무리 조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를 선두에 서게 하는 거는 어머니의 욕심이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저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켜야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은 그 아이가 소화는 안 되고 그냥 허둥지둥 뒤엉개게 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무조건 남들보다 앞서서 많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발달되었을 때 이게 뭔가를 해야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피아젯의 그 사고의 그 발달 4단계, 즉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4단계에 이르러야 수학이나 과학 이런 추론적 사고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학부모로서 잘 아시고, 아이들에게 너무 서둘러서 조기 학습을 시키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떤 학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원 선생으로서 수많은 학부모들을 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둘러서 일찍이 교육시켰던 애들은 100명이면 100명 거의 다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명, 100%요? 그러니까 이 학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100%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10명 중에 8, 9명이 실패입니다. 이게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 자, 그 이야기는 조기교육이라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